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섹터 이야기 나눌 건데요. 바로 정유화학입니다. 올해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모멘텀이 좋아진 섹터 가운데 하나로 또 화학이 빠지지를 않는데 상반기 정유화학 전망해보면서 또 주가 그동안에 주목받았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유화학 쪽에서 핵심 이슈가 있다면 바로 미국의 한파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뭐 $70 선 넘어서기도 했고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 한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날씨를 체감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2월에 한파가 국내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는데요. 국내에도 뭐 그런 기사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뭐 시베리아보다도 더 추웠다. 뭐 이런 기사 국내에서도 봤었는데 이 뭐 강원도라든지 뭐 다른 여타 지역에서 물을 하늘로 던졌을 때 그 물이 그냥 공중에서 얼어버리는 그런 모습 국내에서 봤었는데 미국은 훨씬 더 추웠습니다. 예, 국내보다 더 추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기름, 원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텍사스죠. 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지역, 이 미국 최대의 원유와 정유 화학 단지입니다. 여기에 지역 기온이 이 영하를 기록하면서 2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가동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텍사스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 원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인장, 사막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따뜻했던 지역이 영하를 기록하면서 설비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설비 중에서 외부에서 작동을 하는 설비들 중에서 이 영하가 되면 작동하기 힘든 이 설비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서 가동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이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4%, 정유 생산량 5%, 화학 생산량의 10%가 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뭐 여러 에틸렌과 프로필렌 모두 다 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이 재가동도 사실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일부 업체들은 부품 교체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정유사가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정유계의 이 화학 제품 당연히 생산하는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유화학 제품이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정유화학, 뭐 PVC라든지 프로필렌, 뭐 MEG, 이 가성 소다, 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판 대부분이 이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도 3월 들어갔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춥나요? 이 가동 중단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업계에서는 보나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 한파는 2월에 왔는데요. 석유화학 쪽을 좀 본다라면은 2020년 9월까지 좀 가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9월부터는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을 했는데요. 9월이면 당연히 한파는 아니었겠고요. 원인을 살펴본다라면은 이 미국 허리케인이 왔죠. 미국은 허리케인 왔다 그러면 굉장히 세게 오기 때문에 집이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라서 예전에 뉴스들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허리케인이 와서 뭐 무슨 설비가 문제가 생겼고 뭐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었을 텐데 2020년 9월부터 석유화학 공급 부족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 생산 차질 그리고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0월에서 12월 계획됐던 중국의 증설도 지연이 됐고요. 한국과 일본의 NCC 4기가 이 가동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컨테이너 선박 부족 최근 들어서 이 상선 관련 선박 관련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운임이 올라가면서 주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데 컨테이너 선박 부족에 따른 운임 급등 그리고 운임이 급등했을 뿐만이 아니라 운송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하면서 운송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런 뭐 이슈들이 사실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던 와중에 2월 중순에 이제 한파까지 나오면서 다시 석유화학 제품 강세를 미치는 그런 요인을 보여줬고, 최근까지도 이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여러 가지 또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선박 운임이 정유화학 섹터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된다면서요? 우선은 요인들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뭐 NCC 몇 기가 가동이 중단이 됐다. 중국 설비가 지연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한파라든지 허리케인,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기 힘든 자연재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에 없었던 부분, 뭐 최근 들어서 변수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선박 운임인데요. 이 화학과 정유, 이 두 가지를 좀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은 저희가 최근에 운임이 많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 선박 운임, 뭐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톤당 한 1,000불 정도로 따지면 이 톤당 운임이 50불에서 70불 정도였는데, 이 50불 정도, 70불 정도였다가 이게 200불에서 300불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수출 수입업자가 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급 상황 대비해서 가격이 200불 이상씩, 톤당 200불 이상씩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제품 전체적인 가격 자체도 이 운임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업체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 원재료와 중간 재료에 해당하는 이 석유화학 제품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에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운임이 한 1, 2개월 후에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화학업체들의 1분기, 2021년도의 1분기와 2분기는 제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유 부분 좀 보시면 정유 쪽은 운임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유는 컨테이너 선박이 아니라 이 정유 탱커로 운송하기 때문인데요. 정유 탱커는 운임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쪽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에는 선박 운임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운송비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 석유 제품하고 또 정유 쪽하고는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또 어떨까요? 요즘에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요. 네, 우선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상품 가격 하면서 뭐 정유주들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죠. 2020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작년을 기억해보면 20불이 깨졌던 적까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브렌트유, WTI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60불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떨어지는 모습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좋게 올랐다라고 본다라면은 수요 회복으로 올랐으면 훨씬 좋고 안정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올랐다로 이 공급이 줄었던 부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는 2020년도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산이 나왔고요. 7개월째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같은 기간 동안 수요 감소, 그리고 허리케인, 한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생산량이 줄었는데요. 2020년도 2월 기준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9,360만 배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원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오펙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공급에 따라서 이 원유의 국제 유가가 좀 결정이 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 감산이 이게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자발적 감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우디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느냐를 봤을 땐 더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늘리면 국제유가 많이 떨어질 텐데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이 국제 유가의 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여기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사우디에서는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국제 유가는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정도에서 유지되는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이 생산 규모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오늘 큰 그림은 오늘 제가 화학과 유가, 정유 두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보다는 화학 쪽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이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1분기, 2분기 좋은 실적, 뭐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실적을 보면서 이쪽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